자, 미적분 봅시다. 23번부터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밑이 큰 애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개수분의 개수하시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4번은 극한 두 개 주고 이거 구해주세요. 지금은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여기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분모 분자 n으로 나누셔가지고 n분의 1 플러스 2배의 n분의 bn 분의 nan 플러스 n분의 bn 해주시면 여기다가 극한하시면은 이제 바로 대입 가능하죠. 그래서 nan 1이고요, n분의 bn 3이고요, n분의 1은 날라갈 거고 여기 n분의 bn 3이니까 2배 하셔서 6분의 4 하셔서 3분의 2 되겠죠. 자, 25번은 이렇게 부등식 줬으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라는 걸 거고 당장에 극한 보냈을 때 수렴하진 않으니까 내가 이 극한식을 보면서 좀 필요한 애를 만들어 가지고 샌드위치 정리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분모의 nan 분자의 an에다가 어쨌든 뭐 제곱 때려놓은 상황이니까 내가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 보시면 분모가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 이제 n제곱으로 나눠 주시면은 뒤에 있는 애는 약분돼서 그냥 6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 요 앞에 있는 애 이렇게 봤을 때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지수안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내가 요 n분의 an에 대한 극한을 알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를 n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극한을 싹 보내주시면은 양쪽이 다 2로 수렴하니까 가운데도 2로 수렴하겠네 하시면서 얘도 극한 때리시면은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실 테니까 2분의 10 하셔서 답은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 한 게 a1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수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를 준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어쨌든 공차일 거니까 내가 잠깐 공차 D라고 그냥 치환을 하시면 어쨌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는 n에 대한 1차식인데 1차 항계수는 또 공차인 그러한 이제 1차식이죠. 이제 첫째 항에다가 n-1에 공차 하시면 이거 전개하시면은 n의 개수가 공차죠. 자,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뭐 뒤에 뭐 상수 있긴 할 텐데 이 상태로 어쨌든 집어넣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n 빼고 1 더하니까 정리하시면은 d-1의 n에다가 뒤에는 사실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2an에다가 n을 더하니까 2d 플러스 1의 n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1차분의 1차니까 어차피 뒤에 다 날라가고 개수분의 개수 하시겠죠? 개가 3이다 인 거니까 2d 플러스 1은 3d 마이너스 3이다 하셔서 공차가 4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공차가 4예요. 근데 아까 공차가 누구였냐면 얘가 공차였죠. 얘가 4예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까지? 첫째 항이 2라고까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10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 9개 그래서 38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27번에서는 A1, A2 3이랑 6이고 등차 수열이니까 A에는 바로 써집니다. A에는 그냥 바로 3n이라고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그마식을 줬는데 보시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잖아요. 항상 시그마로 나타나 있더라도 우리는 SN이 주어진 거구나 하시면서 SN 빼기 SM-1로서 n번째 항을 구하겠다. 그래서 요놈의 n번째 항이 AN에다가 BN의 제곱 얘가 이제 SN 빼기 SM-1을 하면 나오는 애겠죠. 그래서 얘가 SN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고요. n-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n-1의 세제곱 플러스에 n-1 마이너스 3 날라가시고 요 마인 날라가고 n세제곱도 날라간다 치면 결국은 이제 3n제곱에 마이너스 3n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an이 3n이었으니까 3n에다가 bn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3n 또 날리신다라고 치면 bn이 결국은 n-1이에요. 그러면은 bn이 n-1이니까 이제 bn의 제곱이 n-1이니까 bn은 루트 n-1 모든 항이 양수니까 뿔마 중에 이제 플러스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루트 n-1 b의 2n 루트 2n-1이겠죠. 분의 an이니까 an이라고 하면 아까 3n이라고 구해놨죠.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분모 분자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분의 개수만 하면 되겠다. 루트 2분의 3이다 나올 테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28번에서는요. 지금 상황 보니까 y는 2nx라고 하는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죠. 요 두 놈이 만나는 데를 an, b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상황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 무조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겠다라는 거 괜찮겠죠. 자, 이렇게 이 참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원점 지나는 y는 2nx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나 봐요. 그 만나고 있는 두 놈을 an, bn이라고 준 것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이 등장합니다. 2,0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찍어주시고, 거기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 상황. 괜찮죠? 자, 여기 위를 pn이라는 애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p라는 점이 여 위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간단합니다. an, bn, 그 다음에 원위를 돌아가고 있는 어떤 p에 대해서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의 최대, 그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AN, BN을 밑변 잡으시면 P가 어디 있어야 최대냐면 요 AN, BN과 평행하도록 쫙 해가지고 요런 데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은 PN이 어디 있어야 얘랑 평행하도록 하는 직선이 접할 때 여기에 이제 PN이 잡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어쨌든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니까 밑변은 AN, BN 두 점 사이의 거리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AN, BN이 얘랑 교점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nx에 n제곱 마이너스 1은 빵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n마일에 n뿔 1 하셔서 마마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AN의 x좌표가 뭐야? 얘가 x좌표 n-1이고 얘는 x좌표가 n 플러스 1이겠죠. 그 y좌표는 어쨌든 뭐 집어넣어서 나오긴 할 겁니다. 뭐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상황에서 그 두 점이 지금은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기울기를 좀 활용합시다. 기울기가 2n이니까 내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기울기가 2n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1대 2n이라는 비율을 갖는다. 그럼 결국은 이제 빗변까지 비율 포함시켜주면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의 비율을 가지겠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가로 길이, 요 밑변 길이 1이 결국은 이제 요 점과 요 점, AN과 BN의 x좌표의 차이예요. 그죠? 그 x좌표 차이 해봤자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좌표 차이가 2, 여기 길이가 2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빗변의 길이가 2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변 가져다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쓸 텐데, 자, 이 점을 직접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PN이라는 애가 이 원위를 돌아다니던 애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 직선과 가장 멀어지는 애를 이제 찾은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도 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셔도 되죠. 반지름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된다.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시긴 합니다. 요 직선이 2nx 마이너스 y는 빵이죠. 근데 이제 누구와의 거리를 여기 있는 이제 원의 중심이 아까 2,0이었잖아요. 2,0과의 거리를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2,0과 요 2nx-y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때려요. 그럼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1분의 2,0 대입하시니까 4n의 절대값이긴 한데 어차피 절대값 해봤자 n이 자연수니까 그대로 풀리겠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예요. 거기다가 반지름 1을 더해주시면 그게 최대가 될 때의 높이다. 자, 그럼 얘가 이제 SN이 된 거고요. 자, SN에다가 N으로 나눠서 그냥 극한 때려주세요인데 그냥 보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요 놈은 어차피 이제 앞에 있는 분수가 1차분의 1차잖아요. 그죠? 뒤에 플러스 1 상수돼 있는 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N을 나눌 때 N을 얘한테 줍시다.
그럼 끝났죠? 이제 여기다가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때립니다. 그러면은 뭐 2분의 1은 얘랑 날렸다라고 치고 요 앞에 있는 n은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분의 개수해서 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놈도 1차분의 1차 개수분의 개수하시면은 2분의 4 하셔서 2가 되고 뒤에 플러스 1 있는 거 챙겨주시고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자 3차 함수입니다. 뭐 복잡해 보이더라도 x에 대한 3차예요. 얘는 그냥 상수 취급. 자 그랬을 때 어쨌든 fx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줬죠. 자 그리고 나서 그 fx에다가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접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때 접점을 PN이라 한대요. PN 구하는 거 우리 방법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쭉 읽어보고 상황 한번 쭉 봅시다. 그 다음에 x축과 요 직선 LN 아까 이제 접선 그었던 거 있죠. x축과 이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요 원을 CN이라고 하겠다까지 한 거고 CN의 반지름을 구해서 극한 때려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에서 원의 반지름만 잘 구하면 되겠다인 건데 자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도형의 성질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미적분에서 배웠던 뭐 내용들을 보셔도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접선 그었잖아요. 그때의 접점이고 자 원이 이 접점에 이게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접선과 수직한 선을 그으면은 법선이라 그러죠.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또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이 법선을 구합니다. 법선을 구하신 다음에 어찌됐든 이 원에서 x축에도 접하니까 x축이랑 접점을 또 연결하시면 이게 또 수직이죠.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이랑 똑같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해서 어쨌든 요 길이로 쓸 수 있을 거고 요 길이라는 건 어쨌든 x좌표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법선 잘 구하셔서 이 x좌표 집어넣으시면 그때 나오는 y값 그게 높이가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높이가 원의 반지름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법선을 잘 구해서 이 길이 구한 다음에 그거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해다. 반지름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접점의 좌표부터 알아야 되니까 x좌표 몰라. k라고 세팅. 그러면은 n세제곱분의 4k 세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일단 좌표가 세팅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계산하는 거죠. 원점과 요 점 어쨌든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하시면 k분의 n세제곱분의 4k 세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질 거고요. 요 놈이 뭐랑 똑같다? 그냥 이 k에서의 접선 기울기 미분계수와 같다 하셔서 얘를 미분하시면은 f'x가 n세제곱분의 12x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n세제곱분의 12k제곱이 돼요.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k값이에요. 그러면은 양변에 k를 곱하셔서 여기 세제곱 만드시면 n세제곱분의 4k 세제곱을 넘겼을 때 n세제곱분의 8k의 세제곱이 1이다가 될 거고 그럼 얘가 결국은 n분의 2k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세제곱이 1이니까 원래 놈도 1이다가 되면서 n분의 2k가 1이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에서 나왔던 요 k 값이 n으로 표현하시면 2분의 n이구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지우시고 얘를 2n, 2n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세제곱하시면 8분의 n 세제곱이 되면서 약분되고 약분되면 앞에가 2분의 1 뒤에다 1 더하니까 y좌표는 그냥 2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요 거리를 구하는 게 그냥 원점과 요 놈 사이의 거리니까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다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지죠. 자 일단 길이 구해놨고 그럼 얘가 얘 길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법선 구하러 갑시다. 법선이라는 거는 접선의 수직한 선. 그래서 이제 지나는 점은 요 2분의 n, 2분의 3으로 쓰시면 될 거고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아까 도함수 구해놨죠.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 f' 2분의 n을 구합니다. 그럼 접선 기울기는 n 세제곱분의 12에다가 2분의 n을 제곱하니까 4분의 n제곱. 그럼 n 두 개는 날리시고 여기 약분돼서 n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의 기울기가 n분의 3이에요. 그럼 내가 찾는 법선, 접선과 수직한에는 마이너스 3분의 n이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는 점은 2분의 n,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법선이 써지겠다. 그럼 끝났네. 결국은 Rn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하, 이제 여기에다가 이 법선에다가 요놈의 x좌표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이제 2분의 뭐시기에다가 또 2분의 n을 빼니까 바로 통분해서 쓸게요. 그럼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시고 뒤에 플러스 2분의 3. 그럼 얘도 이제 아하 rn이 이제 구해진 거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40은 마지막에 곱해줄게요. 일단 4배 해서 3을 뺍니다. 그럼 4배 먼저 할게요. 4배 해주시면 일단은 여기가 4배가 되면서 요놈은 6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4배가 되면서 여기는 2가 날라가고 여기 2가 생겼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3을 또 뺍니다. 그죠? 마이너스 3을 또 해줘요. 그럼 그냥 여기서 얘가 플러스 3이다 치면 되겠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놈한테 n제곱을 곱해서 갈 건데 그래도 식을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갈게요. 일단 앞에 있는 요놈이 일단은 3분의 요거 마이너스 2n으로 해가지고 뿌려줍시다. 그럼 2n제곱에 마이너스 2n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다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리화 한번 살짝 갈길게요. 그럼 3에 2n제곱 플러스 2n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에다가 분해 여기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은 4n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 제곱에 n제곱 플러스 9 여기다 플러스 3 그럼 4n 4제곱 또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그냥 아하 분자를 그냥 다시 쓰시면 마이너스 36n 제곱 마이너스 36n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6n 제곱 되는데 했더니 3 약분되시고요. 그 다음에 n도 하나씩 날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앞에 있는 2도 한 번씩 약분해서 좀 쓰시면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9분의 여기다가 2도 하나 약분한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6n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뒤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이참에 통분 한번 합시다. 그럼 n 플러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이제 3n에다가 3루트 들어가겠죠. 3루트 먼저 쓸게요. 3루트 n제곱 플러스 9에다가 3n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6n이니까 마이너스 3n. 자 얘가 이제 4rn 마이너스 3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n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n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극한을 때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극한 때리려 치니까 뭐 유리화 한번 더 해야 되긴 하네요. 그 유리화 한번 더 해주긴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3은 앞으로 해가지고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부호 뒤집은 걸 또 이제 곱해주게 될 텐데 그 부호 뒤집은 게 분모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n 플러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 통째로 제곱한 게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3n제곱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하시니까 9만 이렇게 남겠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된 거고 여기다가 극한 때립니다. 자 무한대로 극한 때리시면 분모 분자가 둘 다 2차분의 2차 그러면은 개수만 뽑을게요. 요거 1 얘도 1이니까 2의 제곱 4 분의 여기는 9, 3의 27 그럼 4분의 27이 극한이 된 건데 거기다가 몇 배? 40배를 하시니까 40 곱해주시면 약분돼서 27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인데 자 30번이 항상 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텐데 일단은 뭐 함수 자체는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게 주긴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등비수열이 이렇게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쨌든 범위 나눠서 가시는 건 괜찮죠. 자 근데 일단 보시면 문제의 상황을 쭉 봤을 때 여기 등장하는 fx는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 함수라는 거 보시고 자연수 m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만 봅니다. 그럼 내가 구간을 나눌 때도 굳이 막 음수 쪽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범위 나눠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밑이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정도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 그럼 1보다 클 때부터 간다라고 치면은 공비가 이제 이렇게 이제 x가 m보다 클 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결국은 분모 분자에서 최고창의 개수만 보시면 될 테니까 1분의 fx 하셔서 이때는 f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m보다 작을 때 보시면 m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0보단 클 때겠죠. 이제 0 돼서 날아가니까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m일 때면은 그냥 이제 공비가 1일 때니까 여기 1 돼버리면 2분의 이제 m 집어넣으시면 fm 플러스 m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연속을 좀 따져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m 넣고 여기다가 m 넣고 같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fm이 뭐 m 나오면서 이거 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함수값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냥 뭐 정도만 fm이랑 m이랑 똑같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 어쨌든 gx라는 애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m이 m이랑 똑같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고 있는 이 m이라는 포인트에서 미분 계수도 똑같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놈의 미분 계수 m에서의 미분 계수 그리고 요놈의 m에서의 미분 계수는 f 프라임의 m이랑 1이죠. 그래서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 m에서의 미분 계수는 1이다 정도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g 프라임 m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냐면 어찌됐든 이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m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딘가에 x는 m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어쨌든 m까지는 y는 x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어쨌든 연속이니까 이거 채워줄게요.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fx로 함수가 바뀌거든요. 근데 fx가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 함수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게 간다라고 치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잘려가지고 딱 쓰이는 상황.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요 얘기가 어찌됐든 이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 m에서 한 칸을 더 갔을 때 이제 한 칸을 더 갔을 때 m 플러스 1에서의 gx는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나오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케이스는 되니 안 되니?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은 어떤 케이스가 돼야 되겠냐면 이렇게 바로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조금 가다가 꿀렁하면서 가주는 형태가 되겠구나가 나와줘야 돼요. 일단 당장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이제 1만큼 간 지점 m 플러스 1이라는 지점에서 감소하거나 극값이 나오고 있겠구나가 가능해지죠. 일단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보시면 gk랑 gk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또 어쨌든 어떤 연속한 두 지점의 함수값을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k값 3개라는 얘기가 이제 어쨌든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나오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떠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안 되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x축과 만나는 상황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접하는 상황을 그려버린다라고 치면은 여기 한 번만 0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걸 만족하는 k값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치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값이 3. 그러니까 이제 G3이랑 G4 곱했을 때 얘 때문에 이제 얘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4가 될 때 F5는 0이 아니지만 F4가 0이니까 또 이걸 만족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접한다라고 치면은 이걸 만족하는 K값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접하는 건 또 안 될 거고 당연히 몇 개는 만나야 되겠다. 당연히 2개는 만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개도 어떻게 만나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2개를 만나긴 만나는데 연속한 2개의 자연수로 만나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1, 여기에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자연수, 연속한 두 자연수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가 k 값을 알파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둘 중에 얘가 0이어서 성립. 그 다음에 k를 알파로 잡으면 얘네 둘 다 0이니까 성립. 그 다음에 k를 알파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둘 중에 얘가 0이니까 또 성립. 그럼 또 세 개 이미 나왔고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안 되죠. 만약에 내가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두 개 만난다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네 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이 자연수이면서 연속한 두 자연수여야 된다까지 여기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그 자연수 두 개를 세팅을 해준 거예요.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일단 fx를 좀 찾아줘야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했던 맨 처음에 찾아놨던 이런 내용들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내가 fx 지금 일부만 그려놨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fx가 실제로 다 그려졌다면 이렇게 이제 더 그려졌겠죠. 그럼 x축과 만나는 한 지점이 더 있을 텐데 얘는 사실 여기 앞 뒤에 나오는 알파랑 생판 관련이 일단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새로운 미지수 베타라고 좀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fx가 일단 식이 써지죠. x-알파에 x-알파-1에 x-베타라고 일단 식이 써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내가 맨 처음에 이제 f'의 m이 1이어야 한다라고 뽑아놨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한번 갈겨주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f'(x) 한번 해가지고 이제 고배 미분을 한 번씩 하시면 되겠죠. 그럼 x-알파-1에 x-베타 플러스에 x-알파에 x-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에 x-알파에다가 x-알파-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요 m이라는 값을 조금 집어넣어 줬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1이 좀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m을 당장에 집어넣는다고 한들 식이 미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막 m을 바로 집어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조건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GL과 GL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GL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개죠. 자, 그럼 봐봐요. 어쨌든 또 연속한 두 개의 지점입니다. 연속한 두 개의 지점에서 뒤쪽 애가 함수값이 작거나 같아야 돼 더. 일단은 근데 내 눈에 이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 보여요. 누구? 내가 방금 세팅했던 이 알파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L을 알파로 잡아버리면 어쨌든 알파 자연수라고 우리가 세팅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가 들어가면 알파 플러스 1이랑 했을 때 둘 다 빵이니까 어쨌든 같은 상황이니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에서 요 알파의 직전에 있는 알파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얘도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알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찍힌다라고 치면은 만족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어쨌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m이랑 알파랑 했을 때 둘 다 자연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2 딱 이 지점이라고 치면 일단은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했을 때 이 함수값이 지금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좀 더 내려와 가지고 함수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얘까지 만족하고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를 만족하니까 3개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알파와 m의 간격이 2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아니면 뭐도 괜찮냐면 여기에서 이런 상황도 가능은 하겠죠. 어떤 상황? 내가 여 상황이 여 함수값이 이렇게 높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이 좀 이렇게 높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얘랑 하시면 얘가 크니까 만족을 못 하잖아. 근데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알파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다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랑 알파 마이너스 1 했을 때 작아졌으니까 하나 성립,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또 성립,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또 성립,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놈의 간격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하나 잡고 간격이 2가 될 때의 케이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다라는 얘기, 이제 m이랑 알파랑 간격이 2니까 하나로 문자를 좀 통일합시다. 여기서 x를, 그러니까 요 m 값을 알파 마이너스 2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까 f'의 m이 1이다 좀 처리를 할 거잖아, 그지? 근데 f'의 m을 하려고 했더니 m을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2랑 같은 케이스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 f'의 알파 마이너스 2로 바꿔서 갑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진행이 가능해져요. 여기에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3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 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 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2로 묶고 뒤에는 플러스 6인데 얘가 1이다. 그럼 그 식에서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얘가 1이다가 나오게 되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또 얼마다? 3이다라는 게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또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하나로 싹 줄어버리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제 알파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fm이 m이랑 같다. fm이 m이랑 같다고요? fm은 아까 m이 알파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쭉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fm이 m이랑 같다 좀 해줄게요. f의 m은요, f의 또 알파 마이너스 2로 가시면 되고요. f의 알파 마이너스이니까 쫙 집어넣어줄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여기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들어가 주시면은 마이너스 5까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m이랑 같아야 되는데 m이 알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얘가 이제 계산되시면은 마이너스 30.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3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1이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하시면은 6이 되고, 따라서 알파가 얼마다? 8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8이니까 베타는 5가 될 거고, fx의 식이 어떻게 되겠다? fx의 식이 여기에서 이제 x 마 8에 x 마 9에 그 다음에 x 마 5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f의 12를 구해달라 했으니, f의 12가 아니라 이제 g의 10이긴 하지만 g의 10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m 값이 이제 보시면은 6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4에다가 3에다가 7 하셔서 얘가 12니까 84라고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2로 그냥 해가지고 밀었더니 뭐 문제가 중간에 안 생겼나? 이 정도만 체크해 주면 돼요. 일단은 이제 2로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얘랑 얘는 만족을 하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 G'의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가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의 m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이면은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G'의 m 알파 마이너스 1인데 근도 F'의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알파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F'의 그냥 이렇게 씁시다. F'의 7이죠. 그럼 여기서도 F'X가 이거였는데 일단 뭐 쓰는 게 낫긴 하겠네요. 자, F'에다 그냥 알파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될 텐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이니까 3에다가 1 빼면 2고 마이너스 6에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죠.
음수니까 괜찮네. 그래서 사실은 간격을 2로 그냥 잡아서 했더니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제 답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간격을 3으로 잡아가지고 아하 이제 m을 알파 마이너스 3으로 잡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조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종적인 답은 84가 되겠다.